이번 시간에는 나라 속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은 음양의 변화에 끊임없이 양이 음으로, 음이 양으로, 또 양 속의 양이 음으로, 음 속의 음이 양으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온전히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은 또 어딘가에 모여서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우주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그 힘에 의지해서 사람들이 지구라고 하는 땅의 껍데기에 붙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때를 규정한다고 하면 그 규정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과거엔 이랬다더라, 과거엔 이랬다더라 하는 말로써 전해지거나 글로써 전해지는 것에 의해서 희미하게나마 과거를 알 수 있고 추정할 수 뿐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놈은 누가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나 실증력과 이 어떤 그 실험에 의해서 나온 것들을 더 이제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학이란 것도 실상 보면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철학적 이념의 관점이 스스로 실증적으로 강한 것이 과학인데 음과 양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도 과학의 발전은 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의 사계절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봄이라고 하는 시기에서 여름으로 변하고 여름의 시기가 가을로 변하고 가을이 겨울로 변해가는 것은 각각의 생명들에게는 때때마다의 나라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로도 또 나라가 변해가는 것도 즉 나의 역할도 변해가는 것도 스스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명사가 됐습니다. 명사.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명사가 되었는데 이것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단어가 없었어요. 근자에 와서 산업화가 되고 뭔가 좀 잘 살아보고 남들보다 나아져야 된다는 이 물질 문명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고유 명사처럼 자리를 앉게 되었지 불과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사주팔자라는 말이 크게 쓰이질 않았어요. 그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주명리학보다는 주역을 더 많이 가까이 했죠. 주역을. 근데 주역의 정통한 아주 참 대자연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위 사람들은 불편하게 되죠. 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주역을 배운 사람들은 천지의 물리를 통달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집어삼키려고 노력한 것이 150년 전부터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100년 전에는 이제 나라가 그냥 주권만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35년의 속박을 당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본 애들은 문화적인 차이의 어떤 것을 자기들에게 종속시키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 사주 팔자를 갖다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즉 글깨나 아는 놈들에게는 막걸리 한 잔씩 사주면서 사주 명리학을 가리키고 거기에다가 뿌리를 심어 놓은 것이 산론을 뿌리를 심어 놨어요. 원래 이 명리학이라는 것이 산론으로서 대두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근묘화실, 즉 사계절의 자연의 이치를 밝혀놓은 학문인데, 근묘화실에 의해서. 그런데 그거를 명리학에서는 산론으로 다 풀어가지고, 그 살리란 말은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중심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은 좋은가 보구나, 나는 망상을 갖게 만들었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자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사주팔자가 좋은 날을 가리키는 날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제왕절까지 하잖아요. 어느 날이 좋습니다. 아니, 그것을 풀어준 사람이 얼마만큼 깊이 학문을 공부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 없는 학자들을 내가 많이 봅니다. 오직하면 장명소에 가면요, 예전처럼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벽에다 쫙 해놓고 하나 딱 골라준답니다. 요거 쓰라고. 그런 사람들이, 양심 없는 학자들이 그렇게 많아진 세상에서 그게 실상 좋겠어요? 그걸 주는 사람이나 받아가는 사람이나 다 복불복이죠. 복불복은 뭐예요? 반은 좋고 반은 나쁘고, 예. 그건 확률상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나는 그냥 적당히 돈이나 받아 챙기면 되지. 이렇게 자신이 학문이나 배움에 깊이도 없는 사람들이 가치 없이 남발하게 되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덜 익은 놈들 투성이죠. 덜 익은 놈들 투성이에요. 덜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의 계절에 제대로 익어서 제대로 스스로의 몸으로 익혀서 봄을 나고 여름을 나고 가을을 나야 될 텐데, 봄에도 적당히 일 안 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여름에도 적당히 그냥 어울려 놀러 다니고, 가을에도 날씨 좋은 탓으로 이리저리 놀러 다닌다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겠어요? 내가 사주팔자가 좋대, 올해 아주 대운이 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대운이 터서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일 하는 사람은 대단하지 않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또 때때에 올고지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운이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뭐가 큰 일이 닥치고 뭐가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덜 익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와서 걱정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막상 들어보면 그 사람이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착각을 하게 된 것은, 망각을 하게 된 것은 뭐예요? 내가 이러면은 이러한 이익이 있겠구나고 하는 그것을 머리에 담고 그냥 덮벅 던져주고 덮벅 가져오고. 요즘에 상가 분양이, 그러니까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에 개발되는 지역에 상가 분양하면
프리미엄까지 붙어가지고 난리가 법석 쳤어요. 그 한 2, 3년 바짝 해서 상가들 다 팔아 처먹고는 이제 상가서 사람들 지금 건물은 다 지어서 사람들은 입주해 사는데 상가동 자체는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어요? 장사해봐야 사람들도 오지 않고 전기세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 상가 임대받은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뭐 6억이다 7억이다 8억이다 이 돈을 갖다 자기 돈으로 했겠어요? 다 빚내서 융자로 좀 얻어먹을 게 없나 싶어서 자기 돈 한 1, 2억 갖다 넣어놓고 나머지 한 5억 6억 땡겨서 이제 상가 하나 얻어놨는데 그게 상가가 임대가 나가나 팔리기를 하나 그냥 이자만 축적 내고 있으니 이거 발등 찍을 일 아니에요? 그건 누가 뭐 그거 하라고 시켰나요? 자신이 좋아서 그렇게 누구한테 꼬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거죠. 즉 자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망각하고 좀 더 벌고 좀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행복한 나라를 버리고 고통의 나라로 간 거 아니에요, 자신이. 그럼 행복한 나라는 자신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그 돈 얼마라도 지니고 편하게 살 것을 조금 이익을 내서 남의 빚내가지고 상가 얻어가지고 빚이 몇 억 치여 있는 사람들은요, 다달이 이자가 나올 거예요. 아이, 그러니 이제 그 당사자만 고생이에요. 주위 사람들도 전부 다 지옥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옥의 나라에. 천당을 만드는 것도 자신이 만들고 지옥을 만드는 것도 자신이 만드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꼴까닥 딱 변하는 것은 변곡점은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때의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다들 어렵다 그러죠? 아이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돈을 수만금을 벌면서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어렵다고 하니까 자랑을 못해. 그냥 자신이 집에 들어와서 술 한 잔 먹고 이불 속에서 자랑을 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남이야 울건, 남이야 망가지건, 자신은 이익을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현명.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1월 달에 정월 달에 부는 바람이 꼭 북풍만 불 것이냐 아니면 동풍도 불 것이냐 아니면 남풍도 불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자연의 오행성에 다 나와 있어요. 봄이 지나 여름이 가면은 여름에 즉 4월 달이 돼서 동풍의 바람이 불면서 남풍의 바람이 불어오는 시간이죠. 그런데요, 그 4월 달에도 서풍의 바람이 불어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반대의 기운인 여름이 서쪽의 바람을 불게 한다는 것은 생각이나 하겠어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즉 어느 기운이 많으면 그 많은 바람을 수그러뜨려서 저 멀리에서 반대의 바람이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을이 시작하는 7월 달이 되면은 이제는 남풍이 서풍으로 바뀌는 계절이죠. 바뀌는 계절에 생각지도 않은 북풍이 일어나서 7월 달에 북풍의 바람이 시작이 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10월 달이 되면은
이제 겨울에 드는데 서풍의 바람이 지나가면서 북풍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동쪽의 바람이 생겨나서 동풍의 바람이 부는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천지 만물의 자연은 끊임없이 물려가면서 그 강한 바람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의 반대의 바람도 일어나서 야, 너 조금 있으면 너도 가야 돼 하면서 그 센 강한 바람을 딱 멈추게 하는 기운을 이 우주는 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상생의 행위, 상극의 행위가 또 뭐겠어요? 나라죠. 나라. 우리가 말하자면 나라죠. 하나의 거대한 힘이 생겨나는 나라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나라와 나라를 만나게 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의 나라와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스스로를 온전하게 지켜줄 것이냐? 그것은 스스로가 때때에 제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온전한 나라들을 다 구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봄의 훈풍을 맞은 동풍 속에서 여름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을의 찬바람도 불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된다면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지니지 않는 힘을 지니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어린 시절에 삼국지를 읽어보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제갈공명의 동남풍이었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과연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이 신출귀몰한 이 기운이, 이 기술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많은 시간 어린 시절에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그때가 208년도 정월달입니다. 적벽대전이 있었던 그 적벽대전에서의 즉 북풍의 바람이 부는데 반대의 바람은 동남풍의 바람이 불어서 그 북쪽의 조조고를 불태워서 화공으로 죽였는데 이겼는데 과연 이 동남풍의 훈풍의 바람을 제갈공명이 과연 하늘의 힘을 빌려서 뭔가 술술을 부른 것이냐 아니면 자연의 바람이었느냐 이것을 저는 어린 시절에 삼국지를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았던 의심이죠. 그런데 오행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 의심이 자동스럽게 풀려 넘어갔습니다. 정월달에는 우리가 이제 자축인 할 때 인입니다. 자는 11월달, 축은 12월달, 인은 정월달, 묘는 2월달 이렇게 해서 달마다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12마리의 동물이니까 12달을 차지하고 있는데 208년 정월달이라고 해요. 정월달. 요거요. 오행의 공부를 한 사람은 바로 딱 답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흥미로 삼국지를 본 사람이 그 의심을 갖게 되는데 그걸 쉽게 풀 수 있었나요? 그것도 40 넘어서
오행학을 내가 30대 중반부터 오행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40 넘어서 50대도 넘어서야 어렴풋하게나마 이건 제갈공명이 어떤 기기묘한 술수로서 바람을 바꾼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하늘에 돌아가는 바람, 기의 움직임의 바람, 기운이 어떤 기운이 되추고 나오느냐?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봄의 기운 속에는 동쪽의 기운과 남쪽의 기운이 있지만 이 4월 달부터는 어떻게 돼요? 동쪽과 남쪽의 반대되는 저쪽 서쪽의 기운이 서풍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점. 1월 달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시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북풍의 바람이 불면 조족은 내가 북쪽에 있는데 오나라는 남쪽, 즉 총나라와 오나라의 연합군은 북쪽을 보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북쪽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남쪽에 있는 병사들을 화공으로 공격한다면 바람이 그쪽으로 부니까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조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화공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왜? 이 오나라와 총나라의 연합군은 조조대군의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7배, 8배의 군대가 병력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뭐예요? 화공을 써서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들의 작전인데 북쪽에 겨울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어떻게 이 바람을 바꿔서 반대로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게 하는 이 기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갈금이 딱 나서 내가 바람을 바꿀 테니까 며칠 있다 내가 기도 드리는 곳에서 깃발이 하나 서 있으니까 깃발이 펄럭이는 움직임이 동남풍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오면 공격하라 이러고 그렇습니다. 1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숨겨져 있는 하늘의 기운이 1월 달 속에는 무병갑의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무병갑. 무는 토죠. 병은 화죠. 갑은 목이죠. 즉 1월 달의 하늘의 기의 흐름은 무의 바람, 즉 때의 바람, 그러니까 북풍이 되겠죠. 북풍이 불면서 병화 남쪽의 기운과 갑 동쪽의 기운이 함께 치고 올라오는 기운이 있다. 그러니 그 날이 과연 언제가 되겠느냐? 요거 딱 제갈량은 천문지리를 공부할 때에 오행학 속에 담겨져 있는 천기의 기운을 공부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운이 실제 1월 달에 언제 불 것이냐 요걸 다 관찰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무라고 하면은 이 계절바람이 부는 거죠. 북풍이 부는 바람이 15일을 넘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람이 바뀌죠. 무슨 바람으로? 저 멀리 있는 남풍의 바람을 끌어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며칠 지나겠죠. 그러면 며칠 지나면 병화의 바람, 남풍과 갑목의 바람, 동풍이 함께 혼합해서 들어오는 그 기운이 언제겠느냐? 날짜로 풀어보면 대략 20일쯤 됩니다. 20일. 정월 20일쯤. 내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략 숫자로 끊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 바람이 많이 부느냐? 아니에요. 딱
만 3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바람이 가장 센 날은 딱 하루죠. 그래서 음력으로 20일, 21일, 22일이 되면은 그 동남풍의 바람이 북풍을 몰아내고 동남풍의 바람이 불게 되죠. 이건 자연의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천문지리 공부할 때에 하늘의 기운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갈량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단을 쌓고 기도한다라고 다 높은 데 가서 깃발 하나 꼽아놓고 뭐 있겠어요. 그냥 책이나 보고 좀 술이나 한 잔 따라 놓고 마시고 잠이나 자고 그랬겠죠. 왜요?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요. 음력 20날이 지나가니까 정월 20일이 지나가니까 이 바람이 딱 정지가 되죠. 즉 북풍에서 어느 바람도 불지 않는 요 상황이 되죠. 그다음부터 이제 바람이 북풍이 불던 것이 남풍이 서서히 살랑살랑 일어나요. 음력 20일 날쯤 되면 일어나서 21일쯤 되니까 그 바람이 조금 더 불어요. 22일쯤 되니까 최고조로 그 바람이 북풍의 바람이 북풍을 몰아내고 동남풍의 바람이 조조의 신용으로 바람이 몰려가죠. 아, 그러니까 뭐 오나라의 주위가 때가 왔구나 하면서 깃발 흔들리는 걸 보고 그러면 화공으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주위란 사람이 제갈량을 없애버리라고 하죠. 왜? 저 사람은 하늘의 기운마저도 돌린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천지자연의 이치를 면밀히 관찰해서 배운 사람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하늘의 바람을 바꾼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다 놀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저런 사람 살려줬다가는 저거 언젠가 나도 불평하겠구나 싶으니까 조조를, 아니 참, 제갈량을 주유가 없애려고. 그런데 제갈량이 또 누구예요? 바람이 일어나서 깃발에 음력으로 20날, 20하루, 20이틀 딱 되면서 제갈량은 그냥 미리 배 준비해가지고 유비한테 도망가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제갈량한테 좀 얘기라도 하고 가지 왜 이렇게 가냐고. 말로 꼬시지 말고 너가 가겠어요? 그럼 주위가 죽일 텐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흐름은 거짓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격벽대전의 동남풍은 제갈량이 어떤 기운에 의해서 어떤 술수를 부린 것이 아니라 자연의 바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에 불과하다 이 얘기. 그리고 주위가 또 시험을 하죠. 저 화살이 좀 필요한데 이걸 한 열흘 동안에 한번 한 10만 개 정도 어디서 좀 만들어 올 수 없어. 또 제갈량이 또 큰소리 빵치. 뭐 며칠 기다릴 거 뭐 있어요. 내가 3일 내로 갖다 10만 개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배 한 10척 끌고 집 잔뜩 실어놓고 자기는 그 안에 우습처럼 만들어 놓고 배에다가 5대 야 너희들 이렇게 만들어 해가지고 안개 잔뜩 낀 날 저녁에 조조군 진영 앞에 북치고 장구 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조조군들이 전부 다 막 적군인 줄 알고 화살만 쏴댔으니 그 뭐 10만 개만 얻어왔겠어요? 그렇게 지혜스럽고 신통한 기술이 있는 사람을 살려주나요? 주위도 똑똑한 사람인데 죽이려고 그랬죠. 각각의 생각 속에 변하는 것은 각각의 나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해서 대단하고 크게 볼 것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나라 속에서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도 나요. 즉 천국과 극락에 들어가는 것도 나요. 지옥과 아수라에
떨어지는 것도 납니다. 누가 만들어 주나요? 그것을 하늘의 천기를 알아서 품고 행하는 제갈량처럼 여유스럽고, 예, 넉넉하게 산다면 뭐 극락이 따로 없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오이 우이야 우이야 흥